자, 성탄절인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날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기로 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못하는 것인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배경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 구인난입니다. 이 국회에서는요, 특히나 야당이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않겠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조 쪽에 이제 약간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후배들 위주로 좀 섭외를 하고 있다는데 후배들이 전부 손살에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이런 사건 맡게 되면 해당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된다. 심지어 한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 원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거절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율사들 많이 모셨습니다. 자, 물어보도록 하죠. 김재원 최고님, 일단 실제 구인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네. 통상 이런 사건이 실제 변호인 선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요. 네네. 그때마다 변호인 선임하려고 로펌 많이 찾아다녔어요. 아하. 쉽지 않았군요, 그때도.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아주 각별한 대학 동기가 맡아줬거든요. 아하. 그만큼 이런 정치적으로 논란 있는 사건의 경우 그러면 이제 사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네.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잘 맡으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어떤 분은 찾아갔었는데 그 로펌에서 맡지 말라고 해서 로펌 차원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천하람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던데 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많은 경우에 비교적 그 변호사로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잘 맡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번 그 비상계엄 네. 선포 이후에 제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 분이 그 국방장관인데요. 장관이죠. 김용현 국방장관을 맡았던 법무법인에서도 네. 영장 단계까지만 맡아주고 사임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한번 물어봤더니 워낙에 많은 공격이 들어와서 맡을 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을 지냈던 네.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로펌을 하나 만들어서 전담해서 변호를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수준의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실제로 변호인단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조금 더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건가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사건의 난이도도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맡으면은요, 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다른 모든 사건을 내려놔야 될 정도로 업무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건들의 수임료를 모두 돌려주거나 혹은 그 사건들을 공동으로 수행할 변호사들을 구해야 될 정도로 개인적인 부담도 커요. 그런데다가 이 사건의 난이도도 높고 게다가 사회적 비난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한 7년 차에서 13년 차까지 한창 일을 잘하고 원숙미가 있을 만한 그런 실무급 변호사들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일부러 수사에 나가지 않는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못 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변호인을 못 구하더라도 네.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소환을 하면 일단 나가서 다음에 내가 변호인 대동해서 오겠다.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환 자체를 불응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상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국민들한테 나는 적법 절차를 따른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하.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인장과 알겠습니다. 별개로. 근데 의원님 그 민주당 대장동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을 이제 사인이실 때 의원 되시기 전에 이제 선임하셨던 일도 있는데 정치인 사건을 변호사로서 선임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방금 이제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그 정치인 사건을 잘 안 맡으려고 하는 변호인들의 그런 특성도 있지만 이 사건은 이제 변호를 맡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내란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인이 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명백한 사안에서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게 본인의 인격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돈을 떠나서 네.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을 구하기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키워드는 바로 구속 걱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지금 모두 구속된 상황인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모두 우두머리격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환에 응했을 때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난색하는 거 아닐까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이건 좀 맞죠. 근데 지금 사안이 상당히 위중하잖아요. 네. 심각성도 위중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을 당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 일반인이었다면 진짜 구속됐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가담자들도 사실 체포 구속되기 전에 뭐 크게 알려진 게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 보고 알았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두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일종의 입맞추기를 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자유롭게 통화를 하고 자유롭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는 우려가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가 5.18 때도 보면 이 회의록이라든가 비망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멸이 됐기 때문에 당시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지금까지도 정확한 증거를 못 찾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소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체포나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